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그 언론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한 5, 6년 정도 있었습니다. 좀 정제된 언어들을 사실 오늘 들고 오긴 했는데, 앞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네네. 네. 제가 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같이 일하면서 되게 지금 여기에 원로라고 계신 선생님들과 그 동년배인 저희 언론 그 계의 선생님들, 지금 가방위원장으로 계신 선생님도 포함되실 수 있고, 이런 분들과 일하면서 느꼈던 좀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넣어놓고 일단 준비해 온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것부터 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들고 왔는데, 크게는 그냥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전의 언론개혁 요구들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시각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요즘 방송 3법 통과 가지고 말이 많죠. 뭐 거기서 나오는 뭐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 말 저도 정말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민들의 언론 피해를 구제해야 된다. 언론중재법. 이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고, 편집권 독립해야 된다. 지역 언론 지원해야 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제가 기자회견이나 어디서든지 많이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또 박근혜 퇴진 때도 사실 언론개혁 계속 얘기해 왔는데, 뭐 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징계 언론인 회복해야 된다,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해야 된다. 이런 요구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광장의 청년들, 광장에 우리가 감각했던 어떤 저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완벽히 조응하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발제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수많은 청년들이 광장에 나온 이유 자체를 저는 물론 윤석열 퇴진, 또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감각도 중요했지만,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바라던 세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뉴스에서는 못 봤다, 나는. 우리가 뉴스에서는 이런 걸 안 담아주고 있다. 우리가 왜곡돼서 재현되고 있다. 이런 감각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모두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발제문 안에서도 2030 여자들이 광장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언론에 안 나오냐, 이런 그 FGI 얘기도 있었고, 이대남이 우경화되었다는 프레임 같은 게 짜여 있는데 이게 되게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프레임, 이런 이야기들, 그 광장에서 수집된 많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언론이 공론장 역할을 잘 하기만 했다면 해결될 수도 있을 법한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공간에서 소외되고 내가 왜곡되고 그런 경험에 대한 진술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편집권을 독립하고, 그렇다고 우리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많이 그 언론에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완벽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인용하고 싶었던 어떤 힌트는, 제가 이 책을 들고 왔는데 이걸 팔려고 들고 온 건 아니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원래 취재하던 방식을 싹 다 버리고 완전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물론 이 얘기도 뭐 흔히 나왔던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 한번 기사 보다가 무릎을 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기사였냐면, 한 언론의 특집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사 주인공은 전남에 사는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왜 나왔냐 하면은, 이게 전남 보성에서 서울 가는 무궁화호가 하루에 딱 한 번씩 있었는데, 그걸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서울에 가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싶은데 못 가고, 서울에 있는 자제들이 열어주는 그 남편의 제사상도 내가 못 가고, 그 이야기를 할머니의 시점에서 이렇게 풀어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약간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써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영 효율화를 우리가 열심히 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서는 쓸 수 없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노조를 비하는 건 전혀 아닌데, 뭐, 노조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고 쓸 수 있는 기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할머니를 만나야만 쓸 수 있는 기사였거든요. 아,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할머니를 뉴스에서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는 할머니를 볼 수가 없고, 뭐 당연히 2030 여성들도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뉴스가 누구의 삶을 담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뭘 물어볼 것인가, 이런 것부터 완전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은 공영방송 어쩌고 편집권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부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첫 번째 말이 길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발제문을 보다가 든 생각이기도 한데, 그냥 광장에 나왔던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양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광장은 뭐 언론이 내 말 안 들어줘, 뭐 내가 생각한 세상이랑 너무 달라라고 생각한 시민들이 언론을 경유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기를 선택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뭔가 언론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말하면 되겠다. 언론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되네. 라는 어떤 혁명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진 그런 순간이 광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언론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언론이 안 바뀌면 우리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그 선택을 이제 청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발칙한 상상 같은 것들도 해봤는데,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광장을 같이 선생님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결정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광장이 그런 공간이구나.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오신 발제자 선생님들이나 토론자 선생님들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언론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언론을 버릴 거냐, 언론을 고쳐서 새로 쓸 거냐, 이런 결정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걸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 조금 더 즐거운 고민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언론 개혁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가끔씩은 되게 절망스럽거든요. 근데 절망의 언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발칙한 상상,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 광장을 같이 해석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